자,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사주가 이렇게 사주팔자가 정해져 있으면은 맨 먼저 논할 것이 이제 천간의 합충을 표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지의 합충을 논해야 되는 거죠. 요 병화라는 거는 정화하고 같은 통속이죠. 정임 한목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지지가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목으로 들어와 있죠. 목이 전부 다 목생활로 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종강격이다. 종강격이다. 종강격인 데는 만약에 생해주는 목이 생해주는 병정화가 없을 적에는 목을 용신을 잡아야 돼요. 근데 지금 정화가 떴죠. 정화가 인중의 병화하고 인중의 병화가 통분되니까 정화가 목의 기운을 설기를 시켜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화를 용신으로 잡고 그 다음에 희신을 목으로 잡아야 된다. 그런 반면에 이제 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목생화 해가지고 정화가 이제 불기 커졌어요. 그러면 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격화지염이라고 그랬죠. 격화지염. 화를 불을 내가지고 물이 들어오면 화를 승질을 부려가지고 염, 폭발성을 띈다고 그랬죠. 그러면 단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굉장히 위태롭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예제를 풀어보는 거는 뭐 내가 풀어봐 주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만은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서 천간 지지, 지장간, 대운, 그 다음에 육신 붙이는 거, 그 다음에 12운성 붙이는 거, 12신살 붙이는 거, 각종 신살 붙이는 것이 3분 내로 끝내야 돼. 3분 내로. 3분 내로 끝내야 돼요. 사람 손님 와가지고 5분, 10분 마냥 기다리질 않거든. 3분 내로 차차차 풀어가지고 답변을 해주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인묘진 방암 목국이 있다. 그러면 생해주는 게 어마어마하게 강한 거거든. 그럼 생해주는 거로 용신으로 가야 되는데 설계시켜주는 화가 있으니까 없으면은 목이 용신되는 거예요. 화가 있으니까 화를 용신으로 잡아줘야 된다. 그러면 수가 들어온다면 수와 상정이 돼가지고 탈이 나게끔 돼 있다. 아주 위태롭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인성부터 이제 공부를 합시다. 정의는 나를 생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관계에서는 이제 부모로 보는 거예요. 부모. 그 중에서도 정의는 이제 어머니로 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어머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서다, 계약이다, 소식이다, 도장이다. 그 세 번째는 두뇌, 학문. 이렇게 논해주는 거예요. 자,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먼저 기억을 해두면은 여기서 파생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능히 풀어낼 수가 있어요. 인성이라는 것은 이 발을 정자, 정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다 제복을 입고 다녔잖아요. 우리 때는 제복을 입고 다녔으니까 모자를 이렇게 반듯하게 쓴 거, 그걸 발을 정자야. 모자를 반듯하게 쓰는 애들은 결석도 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발을 정자로 쓰는 거고, 공부 못하는 녀석들은 뭐예요? 머리를 삐딱하게, 모자 삐딱하게 쓰고 오잖아요. 모자 삐딱하게 쓰면 선생님들이 혼내키죠. 그건 공부할 의사가 없는 거거든. 그거는 끼우리를 편자 써가지고 편인이다. 그래서 요 정인이라는 것은 어머니, 문서, 계약, 소식, 도장, 그 다음에 두뇌, 학문, 이걸 또 의미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붙여나가는 것이 여기다가 12운성을 접목을 시켜야 되고, 여기에다가 12신살을 접목시켜야 되고, 기타 여러분을 논아준 신살 조경표를 전부 다 접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풀어나가기가 수월한 거예요. 자, 네 번째로는 요거는 정이라는 것은 문관 중에서 가르치는 직업, 가르치는 직업 쪽으로 우리가 많이 가게 된다. 그러니까 사주에서 관성은 정관하고 편관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인성은 정인하고 편인을 의미하는데 관성하고 인성이 있다 하면은 문관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관이라는 것은 나를 극하고 들어오는 거죠. 내가 경금인데 나를 극하고 들어오는 게 이제 정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서는 여자 사주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내리는 게 정관이죠. 그럼 요거를 사회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라는 회사에 가서 일본어를 가르치세요. 내가 자유인이니까 공직자가 아니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공직자가 됐다. 그러면은 어디에 귀속이 돼 있는 거예요? 국가기관에 귀속이 돼 있는 거죠. 관이라는 것은 나를 극하고 들어오는 거니까 네가 공무원 시험을 봐서 공직자가 됐으면은 너는 총무과에 근무해라. 너는 문화관광과에 근무해라. 너는 건축과에 근무해라. 하고 국가에서 명령을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관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직업, 직장, 직책을 의미하는데 관이라는 것도 그것만 갖고서는 큰 행사를 못 해요. 그렇죠? 자, 어떤 사람이 건축가에 이제 공무원 시험에까지 건축가 공무원으로 있어요. 그런데 천안에 돈 많은 사람이 자기가 땅이 크다고 해가지고 아무데 그 건물을 줘. 그건 불법이죠. 그러면 그거를 단속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공무원이 단속을 하죠. 그 공무원이 가가지고 당신 땅이라고 하지만은 불법으로 허가 없이 건물을 졌으니까 철거하시오. 말로 철거하면 철거합니까? 안 되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구 회장님. 뭐를 해요? 이제 시청에서 뭘 보내요, 이제? 응? 그렇죠. 문서를 보내죠. 직책이라는 것은 관이고, 직책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인성이죠. 그래서 관인 상생이 되는 것은 공무원이다. 이치를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어떤 사람의 사주에 관성이 있어. 그런데 인성이 없다. 관성하고 인성이 있는 사람하고 관성만 있는 사람하고 인성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권세,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을 다른 사람한테 행사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지시를 내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걸 인성으로 보는 거예요. 인성은 단지 두뇌 학문만 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관직에 있는데 말로 해서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죠. 문서를 보내는 거예요. 고지서를 보내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당신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철거를 안 하면은 이제 강제 철거로 들어갑니다. 문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이라는 것은 남자건 여자건 있는 것은 좋지만은 인성이 없다 하면은 큰 권세를 가지지 못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공직의 9급 시험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국장까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6급 주사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관이 있느냐, 둘 다 관이 있어요, 인성이 있느냐 하는 걸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관도 있고 인성이 있으면은 높은 직책으로 차차차차 올라가고, 더 높이 올라가는 건 뭐냐? 관과 인성이 나한테 필요한 용신이냐 희신이냐 하면은 국장, 부지사까지 올라가는 거고, 관과 인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용신, 희신이 해당이 안 된다 하면은 조금 올라가다가 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사주를 보고 관직의 고하를 논할 적에는 바로 이런 대목을 갖고 판단을 한다. 이 사람이 공무원 사주로 같은데 이거 600까지 올라갈 거냐, 5급 사무관까지 올라갈 거냐, 아니면 서기관, 이사관까지 올라갈 거냐 하는 거는 관과 인이 갖춰져 있나 없나 보고, 그 두 개가 용신이냐 희신이냐 해당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왕하냐 약하냐를 봐주면 이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에 국장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아니면 서울시청에 국장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하는 판단이 나오게 되죠. 만약에 용신의 희신에 해당되는 오행이 왕하다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장차관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성과 관성은 공직자로 주로 가는데 관성이 왕하면은 뭐예요? 이제 행정직으로 가게 되는 거고 관성보다 인성이 왕하면은 이제 가르치는 직업 선생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교육자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과 인은 그거를 꼭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정인하고 또 정인이 두 개가 있다 하면은 요거는 편인으로 논하는 거예요. 정인이라는 것은 두뇌 학문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주 그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두 개가 된다 하면은 이제 편인으로 바뀌어 들어가는 거예요. 정인에서 편인으로 바뀌어 들어가면 뭐냐? 지머는 있어. 애가 머리는 참 똑똑한 게 같은데 자기 자식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데 끈질기지 못하는 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남을 잘 이용해가지고 자기한테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성질이 강해. 정인이 두 개,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두 개가 있으면 편인으로 바뀐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정인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편인도 하나가 있다 하면 이것도 역시 편인으로 바뀌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 편인이 있으면은 학문을 해가지고 대학 교수가 되거나 박사가 되거나 연구원 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정인이 두 개 있거나 정인 편인이 있다 하면은 이건 머리는 뛰어나지만은 뭐야? 어떤 술수에 뛰어나요. 그래서 역술 쪽으로 빠지거나 풍수지관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이 조선시대 같으면 뭐예요? 한의사로 가가지고 침 놓는 사람으로 가거나 아니면 주역 공부하는 사람으로 가거나 그런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인성이라는 것은 요거는 수명하고 같이 논한다. 수명이다. 나를 생해주는 거죠. 자, 나를 생해준다는 건 뭡니까?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니까 나를 생해주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나를 단순히 낳아주기만 하는가요? 뭐를 또 해줘요, 또? 자식한테. 김미연 씨, 뭘 해주냐? 언어를 가르쳐 주잖아요. 어머니가 애를 덜컥 낳아가지고 가만 놔둬요? 언어도 가르치잖아요. 한국말도 가르쳐 주죠. 젖도 먹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같이 놀아주면서 어떤 그 재능도 가르쳐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성이라는 것은 단지 수명과 연관된 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재능을 가르쳐 준다. 말을 가르쳐 준다. 그 말을 가르쳐 주는 데에서 응용을 한번 해봐요. 정인 두 개가 있다. 정인 편인이 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니? 자, 이렇게 봐봐요. 요건 내가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어야. 어머니가 나를 말을 가르쳐 주죠. 또 하나가 있네. 한국말을 하는데 한국말을 또 해? 일본어를 해볼까? 영어를 해볼까? 인성이 두 개, 세 개 있는 사람들은 언어 능력이 뛰어나. 적어두세요. 장여사 적어둬라 좀. 응? 죽어라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인성이 두 개, 세 개 있다면 아주 외국어 실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것도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예외 없이 틀림없어요. 보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고. 자, 이제는 생해주는 게 많으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뭐예요? 받아먹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 표현대로 우리가 뭐예요? 마마보이가 되는 거죠.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성질이 적어요. 수동적으로 지시만 내리면 그것만 받아먹으려고 하고 자기가 뭔가를 아이디어를 짜서 일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기획부서 같은 데는 힘들겠죠. 지시만 받아서 이행하는 거, 그 직장 생활에서 어디가 그런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생산부서, 그 다음에 단순 노동직. 단순 노동직이라는 것은 뭐예요? 운전하는 거, 기계 다루는 거, 청소하는 거. 그렇죠? 그거 전부 다 단순 노동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단순 노동직은 비견급제가 많거나 관성이 많아서 편관으로 바뀌게 되면 단순 노동직을 하게 되지만은 인성이 많아도 단순 노동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너무 나를 생해주는 게 많으니까 이 녀석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 입맛에 맞는 편한 직업만 택하려고 하는 거야. 머리 쓰는 거 싫어하게 되는 거야. 응? 아주 편하게 남을 이용해서 내가 먹고 살고 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택하는 경향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7번째는 다인은 무인이다. 인성이 많다. 이거는 인성이 없는 거하고 똑같아. 어머니가 많은 거는 어머니가 없는 거하고 똑같다. 아, 부모 중에서 한 분이 일찍 돌아가셨느냐, 부모가 다 조실부모했느냐 하는 문제가 들어오겠죠. 문서계획에 많은 거는 없다 했으니까 뭐예요? 내 앞으로 내 명으로 문서를 갖게 된다면 무슨 연유가 발생이 돼서 문서가 전부 다 뺏기게 되겠죠. 부도가 나든지 아니면 남의 보증을 쓰든지 하는 문제가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두뇌 학문은 다인은 무인이라 했으니까 인성이 많다는 건 뭐예요? 공부하고 싶은 의도는 있지만은 정작 끝장을 못 보는 거, 그런 문제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다인은 무인이다 하는 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쭉 검토를 해서 적용을 시켜 나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성이 있는 건 좋은데 재성이 있으면 재파 인수가 돼가지고 인성을 극하게 되죠. 그래서 인성이란 녀석은 관성이 있으면 관인상생이 돼서 서로 상생되는 관계니까 좋아하는데 재성을 굉장히 기피한다. 재성이 있는 거, 특히 가까이 있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애가 월지에 정인을 하려고 해서 좋다 했는데 만약에 일지에 재성이 있다 하면은 월지하고 일지가 가까이서 서로 상극이 되는 거죠. 그럼 인성을 써먹지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재성도 손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 사주에서 일지의 재성은 처로 보는데 처가 인성하고 서로 상극관계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지가 결혼해가지고 고부간에 갈등 문제가 나오게 되죠. 처하고 이별수가 들어오는 거게 되겠죠. 지는 너무 머리를 믿거든 공부를 게을리 하다 보니까 학문적으로 성공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모든 문제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인성이라는 것은 관성과 가까이 있는 것을 참 좋아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재성과 가까이 있는 것은 굉장히 기피하게 돼 있다.